멘토입니다. 날이 너무 따뜻해졌죠? 진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그런 계절이 돌아왔네요. 오늘은 회계사란 직업을 또 생각하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와 친분이 있는 4대 회계법인 회계사 출신 분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들로만 제가 몇 가지 추려봤어요. 빠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회계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계 분야, 그 다음에 세무 분야, 그 다음에 재무 컨설팅 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회계 분야에서 하는 업무는 재무지표에 대한 회계 감사, 그리고 회계 관련 컨설팅, 그리고 기업 내부의 관리 회계 등의 일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무 분야에서 하는 일은 법인 세무조정, 그리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관련 업무도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제조세 자문, 그리고 법인 기장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무 컨설팅 분야에서 하는 일은 합병, 또 인수, 자문 등을 맡게 되고 기업 가치 평가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동산 및 자산운용 관련 컨설팅, 부실채권 매각이라든지 이런 업무 등 부정적발 감사 등의 업무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회계사, 세무사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회계사가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가 하는 업무를 대부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회계 감사나 재무 컨설팅 분야까지 포함을 한다면 업무 영역이 조금 더 넓다고 할 수 있대요. 세무사가 되는 것도 매우 힘들고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세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세무사 역시 회계사 못지않게 굉장히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라고 하시네요. 세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연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연봉은 어떻게 받으시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연봉은 대형 회계법인 기준으로 신입 회계사인 경우에는 4천 중반 정도, 5, 6년 차가 되면 세전 연봉 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개인차도 크고 그리고 성과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좀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일반 회사보다는 승진도 빠르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좀 회계법인의 수요 증가에 따른 연봉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대요. 대기업 회사인 경우 같은 연차보다는 연봉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제가 이제 회계사란 직업의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회계사의 업무 범위가 매우 넓대요. 그래서 여러 분야로 좀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높다고 해요. 이직 및 재취업 등이 어쨌든 일반 직장인분들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대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대형 이제 4대 회계법인에 보통 이제 취업을 하시고요. 중소형 로컬 회계법인에 입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세요. 중소 회계법인도 이제 특수 분야에 특화돼서 이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입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도 있대요. 예를 들어 회계 업무를 하더라도 본인의 커리어 또 메이킹에 따라서 좀 많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 그리고 게임회사, 그리고 핀테크 스타트업 회사, 제조업 회사, 공공기관, 정부 등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아주 다양한 산업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개인 회계사 사무소를 차려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네. 이 경우에는 일반 회사의 어쨌든 그 정년보다 훨씬 더 길게 좀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질문으로 제가 이제 회계사 직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AI가 이제 발달되면서 회계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거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해당 기사는 이제 회계사 자체라기보다는 단순 회계 업무가 이제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뉘앙스였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는 치열한 논의와 또 판단이 필요한 이슈들을 회계사들이 좀 주로 다루기 때문에 아주 먼 정말 미래라면 모르겠지만 AI 발달로 인해서 막 가까운 미래에 회계사의 업무 영역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2021년 공인회계사 응시에 1만 3천 명이 지원을 했대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정말 갖고 있는데요. 18년 만에 최다 응시자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1년 선발 인원은 아마 1,100명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전히 회계사는 유망 직종 중에 하나다. 전망이 정말 밝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 이제 미래 회계사를 준비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소한 팁 하나를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회계사는 이제 1차 시험 그리고 2차 시험이 1년에 한 번씩 있죠.
1차 시험 합격하면 이제 2차 시험의 5과목을 2번에 걸쳐서 이제 응시할 수 있는 부분 제도가 있다라는 거 아마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어쨌든 최종 합격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1년 동안 1차를 준비하고 2년에 걸쳐서 이제 2차 최종 합격하는 경우가 이제 보통의 목표를 삼는다고 해요. 2, 3년 어쨌든 집중적인 수험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루틴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공부 시작, 공부 종료, 그 다음에 뭐 취침 시간 이런 스케줄을 어쨌든 시간 배분 같은 거를 잘 하셔가지고 자신만의 루틴의 스케줄을 만들어서 공부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쓰지 않더라도 또 공부를 길게 하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건전한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한 가지는 찾으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자, 이렇게 회계사에 궁금한 점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궁금한 점이 좀 풀리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고시 공부라는 게 비유를 하자면 좀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터널의 끝은 어쨌든 환한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너무 힘들다, 막 슬럼프가 온다 이러실 때마다 회계사에 최종 합격해서 좀 행복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응원을 보냅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윤면토였습니다.